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08년도 3회차 2강 안내하겠습니다. 페이지 206페이지 11번입니다 11번 문제.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직업 상담사가 갖춰야 될 태도. 직업 상담사 내담자입니다. 내담자 상담에서 직업 상담사가 갖춰야 될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시험이 잘 나와요. 아마 직업 상담사 시험 문제 중에서 제일 출제가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해마다 출제되고 또 연속해서 출제되고, 직업 상담사의 또 역할이기도 하고 또 태도이기도 하고 또 상담의 기법이기도 하고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역할, 태도, 기법. 내담자 중심이에요. 즉 비지시적. 그래서 여러분 1차 때부터 귀에 못이 막히도록 공부했을 겁니다. 일무공이다. 그래서 일무공이다. 여기는 일치성, 무조건적 수용, 공감적 이해에서 일치성을 다른 말로 진실성이다. 이렇게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상담 관계에서 느낀 감정과 태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실하게 상담에 임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조건적 수용, 상담자는 내담자에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적 이해는 내담자의 입장에 서서 내담자의 상황을 공감해주고, 내담자의 상황을 공감만 해주면 잘못하면 수다예요. 아, 힘드시군요. 정말 그렇군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수다예요. 이해, 공감적 이해라는 것은 상담자의 역할을 놓치면 안 돼요. 방향성을. 그래서 키워드는 상담자의 역할과 자세를 잃지 않는 자세예요. 내담자의 입장에 서서 공감해주고 단 상담사의 자세와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다. 자세와 역할을 실행하는 것이다.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상담사의 자세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 잃지 말아야 한다. 또 자세와 역할은 실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무공, 내담자 중심 상담에 상담사가 갖춰야 될 태도 또는 자질 또는 상담의 기법, 일무공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12번 문제 갑니다. 페이지 수 207페이지입니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예요. 그래서 산업 분류의 산업 결정 방법이에요. 산업 결정 방법이다. 제가 2008년도에 1강에서도 얘기했지만요.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산업의 분류 기준은 산투생이에요. 근데 산업 결정 방법은 또 문제가 달라요. 그리고 적용 원칙이다. 그래서 적용 원칙을 쓰시오. 근데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은 그렇게 중요치 않는데 하여튼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산업 결정 방법은요. 생산 단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생산 단위의 산업 활동은 여러분 동계 올림픽에 보게 되면 동계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는요. 개주예요, 개주. 개주를 할 때 이렇게 엉덩이를 막 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긴박하고 박진감이 넘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엉덩이를 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엉덩이를 외우면 이 문제가 직업 상담사 문제 중에서 제일 긴 문항이에요. 즉 이거를 암기할 수 있으면 모든 문항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가장 난해하고 긴 문항입니다. 일단 엉덩이를 만들어 볼게요. 엉덩이를 밀면 되니까 엉덩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엉덩이 생산 단위의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 주로 뭘 하냐 이거예요. 주된 산업활동의 부가가치액으로 정하며 부가가치액으로 결정하지 못할 시에는 산출액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세 개만 이렇게 그래서 생산, 주부, 부산 이렇게 엉덩이를 외워요. 생산 단위의 산업활동은 주부, 주된 산업활동의 부가가치액으로 정하며 주부, 부산, 부가가치로 결정하지 못할 시에는 산출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엉덩이 밀면 되겠습니다. 2번 계절에 따라 산업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즉 계절에 이제 동계올림픽에 알펜시아가 있어요. 겨울에는 스키장, 여름에는 펜션장 이렇게 계절에 따라 산업을 달리한단 말이죠. 이렇게 할 때는 주로 어떻게 결정하냐 산업을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산업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기간 중 그래서 계절에 따라 산업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계산 조사 대상 기간 중 조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은 활동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엉덩이. 휴업 중이거나 청산 중인 산업활동은 두 번째 엉덩이 휴업 전 청산 전 산업활동으로 결정하며 설립 중인 산업활동은 개시하는 활동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단독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은 나올 확률이 적은데 그래도 나온다면 적용 원칙 중에서 생산활동은 산출물과 투입물과 생산 공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복합적인 산업활동은 대분류를 결정하고 점차적으로 결정한다. 또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서 분류한다. 동일 단위의 산업활동은 이렇게 여러분 1차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용을 다 외울 거 없이요. 적용 원칙 3개 정도만 그냥 보험용으로 외우면 돼요. 산업활동의 적용 원칙은 주된 활동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고 또 산출물과 투입물과 생산 공정을 고려해서 설명한다. 복합적인 산업활동은 대분류를 먼저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3개 정도만 보험용어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건 1차 때 많이 나왔죠. 1차 문제로는. 그래서 다 외우지 마시고요. 3개 정도만 보험용어로 외우시고 나올 확률은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은 나올 확률은 적어요. 다만 이거는 나올 확률이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긴 문항이에요. 제가 한 번 더 정리할게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 결정 방법이다. 첫째, 생산 단위의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의 부가가치액으로 결정하며 부가가치액으로 결정하지 못할 시에는 산출액으로 결정한다. 두 번째, 계절에 따라 산업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은 활동으로 결정한다. 세 번째, 휴업 중 청산 중인 산업활동은 휴업 전 청산 전 산업활동으로 결정하며 설립 중인 산업활동은 개시하는 활동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단독으로 잘 나옵니다. 이 문제의 제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결정 방법이다. 산업분류 기준은 산투생이다. 헷갈리면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직업병이에요. 잔소리하는 이렇게 버릇이 생겼어요. 자꾸 잔소리하고. 잔소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거니까요.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페이지 수 208페이지고요. 13번 문제 갑니다. 여기는 분산도예요. 분산이 되어 있는 정도. 그래서 분산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분산도는 얼마큼 흩어져 있나. 그래서 흩어진 정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흩어진 정도. 또 얼마큼 이렇게 포진되어 있냐. 그래서 산포도라고도 해요. 산에 있는 포도가 아니라 흩어진 정도, 산포도, 분산도, 흩어진 정도,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범위가 있다. 범위. 두 번째가 표준 편차. 세 번째가 사분위 편차. 이렇게 이 세 가지만 외우세요. 분산은 볼 거 없이 보통 세 가지만 나오니까요. 범위는 시험 범위하고 똑같아요. 시험 범위가 1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냐. 만약에 1페이지부터 이번 시험 범위는 30페이지까지다 라고 하면 이게 최소값이에요. 이게 최대값이고, 그래서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거리를 범위라고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표준 편차는 뭐냐? 여러분 또 잔소리 갑니다. 분산도, 흩어진 정도, 산포도 딱 나오면요. 딱 듣자마자 머릿속에 딱 쳐야 돼요. 오케이. 흩어진 정도, 범위, 표준 편차, 사분위 편차, 이게 딱 나와야 돼요. 뭐지? 또 명비소, 탐중변, 탐조대행 나오면 안 돼요. 딱 문제와 키워드가 자동적으로 딱 자동적 반사, 무조건적 반사로 딱 나와야 돼요. 벌써 한 번 헷갈리는 순간부터 2차는 힘들어져요. 결국은 문제와 키워드가 자꾸 매치가는 연습을 쓰고 내용은 동영상 들으시면서 이해하고 쓰는 건 이해한 부분을 내 마음대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타당도 있게. 표준 편차는 우리가 표준 점수할 때, 표준 점수, 지점수 할 때 여러분 들을 겁니다. 정규 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준 편차라고 그래요. 즉 흩어진 정도를 알 수 있죠. 이게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플러스 1 표준 편차,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이렇게 흩어진 정도를 알 수 있죠. 이건 다 이해가 편하게 설명하는 거니까. 즉 표준 편차란 정규 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준 편차라고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으시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보통 다른 이렇게 오프라인이나 인강 들으신 분들이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간결해요. 표준 편차, 표준 점수 나오면 일단 출발점이 정규 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이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매기는 점수를 표준 점수라고 한다. 일명 지점수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분위 편차는요,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채점표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4등분해서 가장 높은 점수는 빼고, 가장 낮은 점수는 빼고, 두 가지를 더해서 평균 값을 내는 걸 사분위 편차라고 한다. 그래서 4등분해서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를 빼고 중간 점수를 더해서 평균 내는 것을 사분위 편차라고 한다. 다시 또 잔소리 갑니다. 범위, 표준 편차, 사분위 편차, 범위, 제목이 뭔데?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제목과 매칭시켜야 돼요. 분산도, 산포도. 얘랑 헷갈리는 문제가 대표값을 정하는 거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 근데 그럴 때 또 여기다가 또 범위 이거 쓰면 안 돼요. 그럴 때 정답은 중앙값, 또 평균값, 또 최빈값. 이건 대표값을 구하는 걸 세 가지를 쓰시오. 얘랑 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헷갈리면 안 되고, 또 그런 문제가 나오면 또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14번 갑니다. 여기서 필타평,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다가요, 산업인력공단의 큐넷에 보게 되면 실기 문제 이렇게 출제 유형표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 몰라요, 있는지도.
거기에 보면은 어떠한 문제를 출제하시라고 하는 출제 기준표가 나와 있어요. 실기 문제, 필기 문제.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직업 상담사가 상담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내시오라고 출제 기준표에 나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2017년도부터 나왔어요. 2017년, 18년, 19년.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겁먹지 마세요. 이런 문제만 나오면 일단 울렁증 걸려 또. 근데 굉장히 쉬워요.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좋아요. 왜?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기본 포인트만 잡으면 되거든요. 필답 시험 성적은 우수하였지만 시험 면접에서 지나친 긴장과 불안 때문에 라고 해서 긴장한 불안 그러면 벌써 불안 감소 기법이에요. 여기선 불안이 나오니까 불안 감소 기법이다. 이제 게임 끝났죠. 불안 감소 기법 절차는 무엇이냐? 근육 이완 훈련, 불안익의 목록 착성, 둔감화, 체계적 둔감화 단계다. 이제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1단계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킨다. 불안을 이겨하는 것을 불안익의 목록으로 작성한다. 즉 체계적 둔감법의 내용하고 답이 똑같아요. 그냥 허우대만 굉장히 복잡하지. 이런 내담자가 올 때에는 행동주의에서 불안 감소 기법으로 상담을 하는데 그중에서 체계적 둔감법으로 상담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써주면 완벽한 답이 되겠죠. 이 문제가 나와야 돼요. 그래 우리만 맞출 수가 있죠. 우리 동영상을 안 들은 사람들은 벌벌 떨게. 어차피 시험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합격해야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고 또 절 만나서 김덕기를 만나서 이런 좋은 에너지, 좋은 기운으로 합격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들이 만난 존재 가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합격하면 굉장히 효능감이 있고 여러분도 또 절 만나서 합격을 하게 되면 또 기쁘고 서로 에너지의 상승의 효과. 좋습니다. 15번 갑니다. 브레이필드입니다. 브레이필드. 브레이필드는 영어로 나와요. 베이커리가 아니라 브레이필드입니다. 브레이필드가 제시한 직업 기능의 3가지 기능입니다. 이거는 직업 정보 문제이기도 하고 직업 상담학 문제이기도 해요. 2개 겹치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브레이필드는 특성이론 학자입니다. 상담학에서 특성이론 학자이기 때문에 지시적 상담학자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필드의 직업 정보 기능 3가지는 정제동이다. 브레이필드의 한국 이름은 정제동이다. 김제동이 아니라 정제동이다. 그래서 정보적 기능, 제주적 기능, 동기화 기능이다. 내담자가 지식을 증가시키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내담자의 잘못된 기능을 재조정시켜주는 것이다. 내담자가 의사결정을 잘하도록 동기부여해주는 결정이다. 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쓰는 거는 그냥 내 맘대로 타당도 있게 버무리면 됩니다. 브레이필드의 직업 정보 기능 정제동 끝났습니다. 16번 갑니다. 인간중심 치료에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인간중심 상담. 다른 말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이것도 저번 강의에서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그냥 인간에 대한 좋은 말 쓰면 답입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서 제가 설명을 했을 겁니다. 인간은 긍정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잠재 능력이 있는 거다. 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좋은 말 쓰면 다 답이다. 예를 들면 웃음이 많은 사람이다. 인간은 능동적이다, 합리적이다, 적극적이다, 객관적이다, 합리적인 이런 얘기 다 답입니다. 좋은 얘기 답입니다.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김덕희 교수의 장점을 쓰시오라고 5가지만 쓰시오. 5가지만 넘겠습니까? 여러분 5가지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 쓰면 답이다. 예를 들면 김덕희 교수는 제가 그냥 스스로 잘난 척 해보겠습니다. 잘생겼다, 강의를 잘한다, 쉽게 강의한다, 재밌다, 또 쪽집게다.
오답이 김덕희 교수는 재수없다. 이게 오답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만 쓰면 다 답입니다. 근데 또 이런 분 계세요. 그래도 교수님 나는 이게 뭐가 딱 찝어줘야 알겠어요. 너무 추상적이라. 또 그런 분 계셔갖고 오프라인 때는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개창자 실신이다. 개창자가 실신했어요. 왜? 너무 강의를 잘해서. 그래서 개방적인 사람, 경험에 대한 개방성 있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또 자율적인 사람, 또 실존적인 사람, 또 신뢰감이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개창자, 실신, 인간 중심 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기능한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쓰시오. 이건 무조건 5가지만 나옵니다. 책에는 3점이지만 5점짜리 5점. 3가지니까 3점. 또 5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럼 5점. 여기서 문제가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17번 윌리엄슨이 제시한 특성 이론의 검사 해석 단계예요. 윌리엄슨 17번 문제죠. 17번 윌리엄슨 검사 해석 단계에서 상담의 기법이에요. 상담의 누가 상담자가 그래서 윌리엄슨의 특성 이론에서 검사 해석 시 상담의 기법이에요. 윌리엄슨은 특성 이론이에요. 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특성 이론은 진로와 해당된다겠죠? 진로의 대상은 누구예요? 교사와 학생이다. 그래서 검사가 필수예요. 검사를 딱 봤는데 딱 검사 보니까 문과에 상담사가 딱 나왔어요. 검사. 근데 부모님이 직업이 의사야. 그래서 학생이 나 직업을 의사로 할래요. 그럴 때 아니야, 너는 데이터 검색 결과 상담사가 맞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도 의사를 할래요. 그러면 아니라니까. 너는 의사하면 안 돼. 상담사가 적성이 맞아서 상담사로 가야 돼. 부모님한테 혼나요. 그래도 의사를 해요. 안 된다니까? 너 의사하면 너 한 달 만에 때려쳐! 이렇게 직접 충고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상담하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example. 그래서 첫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설명이 안 될 때는 설득을 하고, 설득이 안 되면 직접적으로 충고하라. 라고 해서 설명, 설득, 직접 충고가 상담의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뿌리를 알면 훨씬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죠? 이제 그대로 이제 외우면 되겠죠. 설명, 검사 자료와 비검사 자료를 활용해서 내담자가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설명한다. 설득, 검사 자료를 증거로 비합리 선택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거는 그냥 소설자가 수필자가 똑같아요. 재밌게 읽어보시고요. 아름답게 쓰십시오. 쓸 때는 책의 순서가 1번 직접 충고인데 여러분 이렇게 순서를 바꾸세요. 1번이 설명, 2번이 설득, 3번이 직접 충고. 왜? 이렇게 해야 훨씬 순서가 더 체계적이니까요. 17번 끝났고요. 18번 갑니다.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3가지만 쓰시오. 3가지만 쓰시오라고 읽고 많이 쓸 때는 5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보통 동영상 보시면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아,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날 겁니다. 이연경, 수사. 5번에 의무로 복무 중인 군인은 2018년도에 법이 개정됐어요. 개정판이. 그래서 직업활동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5번에 의무로 복무 중인 군인은 지우세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자 및 임대료 등과 같은 수입은 직업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연사, 연금법 및 사회보장법 등과 같은 수입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경마와 경륜 등의 수입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수용소 내에서 법률에 의해 갇힌 모든 행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회복지시설 내의 수용자의 행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18번 쓰면 되겠습니다. 외우시는 것도 깔끔하죠? 제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굳이 도서관 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답은요 이런 겁니다. 문방구 가면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메모판이 있습니다. 철로 된 거. 거기다 여러분이 직접 쓰면서 한 페이지에 하나씩 직업으로 볼 수 없는 활동 5가지 쓰시오. 이영경 사수, 또 이영경 수사. 그래서 이임, 이자 및 임대료 등과 같은 수입은 직업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뭐 발랑 누워서 소파에서 보세요. TV 보면서 한번 보고, 또 화장실에서 한번 보고, 또 차 탈 때 한번 보고, 이렇게 보면요 실기합격 너무 쉽습니다. 1차보다 더 쉬워요. 2차가 훨씬 쉬워요. 왜? 나올 게 뻔하거든요. 1차는 바다와 같은 공부예요. 광범위해요. 근데 2차는 나올 게 뻔해요. 그래서 뻔한 것만 내 것으로 흡수하면 됩니다. 19번 갑니다. 페이지 수 바뀌었습니다. 212페이지 19번 갑니다. 슈퍼의 발달 단계입니다. 슈퍼의 직업의 발달 단계는 상담의 6단계예요. 슈퍼가 제시한 상담의 발달 단계 6단계를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설명은 쓸 필요가 없어요. 6단계만 쓰면 돼요. 문심자, 현태의. 여기 책에는 설명 써있죠? 그냥 참고하라고. 좀 있어 보이라고 쓴 겁니다. 설명은 쓰면 안 돼요. 외우지 마세요. 키워드 문심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문심자, 현태의. 문심자, 신부 문심자 양과 신랑 현태의 군이 결혼식을 시작하는데 주례는 슈퍼가 봅니다. 그래서 주례의 순서는 뭐냐? 상담의 순서, 상담 과정이니까 주례의 순서는 문심자 현태의로 시작한다. 요즘은 뭐 여성이 더 남자보다 뛰어나죠. 대학에서도 저도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먼저 남아요. 문심자, 현태의. 다시 한번 갑니다. 신부, 문심자 양과 신랑 현태의 군이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는 슈퍼가 본다. 그래서 문제 탐색, 심층적 탐색, 자 수용, 또 현실 검증,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 의사결정, 뭐 이렇게만 쓰면 6점 깔끔하게 맞습니다. 문심자, 현태의. 이 문제도 아주 자주 나옵니다. 마지막 문제 20번 가겠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리의 다수직업 종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수직업 종사자. 직업 결정 원칙, 직업 결정. 즉 다수직업 종사자를 뭐 예를 들면 아주 쉬운 말로 하면 투잡이에요, 투잡. 영어가 좋을 때가 있어요. 투잡할 때 어떤 거를 직업으로 결정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수직업 종사자의 의미는 다수직업 종사자란 한 사람이 2가지 이상, 투잡도 되고 수잡도 되겠죠. 이해하기 편하게끔 투잡이라 하면 한 사람이 전혀 다른, 같은 유형이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2개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다수직업 종사자라고 한다. 이 직업의 분리의 원칙은 첫째, 시간 우선 원칙, 두 번째, 수입 우선 원칙, 세 번째, 최근의 직업 우선 원칙. 그래서 시간 우선 원칙이란 다수직업 종사 시 우선적으로 시간이 많은 직업으로 직업을 결정한다. 두 번째, 시간으로 직업을 결정하지 못할 시에는 수입이 많은 것으로 직업을 결정한다. 세 번째, 시간과 수입으로도 직업을 결정하지 못할 시에는 최종적으로 최근의 직업에 따라서 최근의 조사 시점에 따라서 직업을 결정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수체, 시간, 수입,
최근에 직업 우선 원칙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008년도 3회차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3회차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